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어떠세요? 거짓말에는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은 똑같습니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자주한 그 거짓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거짓말을 더욱더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바로 마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을 전후해서 말이죠. 장성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 장성들의 이제 소위 고백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응? 아직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과반수가 안 됐는데 왜 끌어냅니까? 과반수가 안 되도록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때는 미처 얘기를 못했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 거짓말 때문에 일파만파가 되어서 그래도 비상계엄 때문에 깜짝 놀라고 성원했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 아주 나쁘구나. 막 탄핵해야 되겠다.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 진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나타나는 그 얼굴 표정, 행동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연구는 말이죠. 거짓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범죄학,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연구에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말 외의 행동을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말이죠.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폴 에크만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이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려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게 시간이 한 0.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하기 전에 내가 진실을 말하려는 그런 걸 가라앉히려는 어떤 슬픔, 그리고 분노, 두려움 등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이 그런 감정이 이제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거짓말 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 평소보다도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반대로 눈 깜빡이 줄어드는 것. 즉, 눈 깜빡임에 변화가 있을 때에 거짓말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술의 움직임인데요.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동.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근육의 긴장인데요. 특히 이제 턱이라든가 이마 주변 근육이 긴장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뭐 떨리거나 뭐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런 세 가지도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그러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를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말이죠. 표정 변화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이죠. 신체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얼굴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특정 표정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미소, 처음에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미소, 또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는 말이죠. 보통 사람의 그 눈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에서 일관성 없는 그 패턴을 또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음성과 내가 쏟아내는 음성과
얼굴의 비교를 통해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이죠,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조용히 가다가 높아지거나, 그럼 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아마 생각하기 때문에 더듬더듬 거리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이런 이제 음성 신호와 함께 얼굴 표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거짓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짓말에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는 말이죠, 거짓말에 대한 이거 표정의 변화는 개인차가 좀 크고요, 또 특정 행동이 반드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그러면은 또 긴장을 하거나 말이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이제 정리를 드리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의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특수전 사령관 누구죠? 곽중근 중장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봤을 때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별을 3개 달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나는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범법 행위가 있다면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당당하고 참군인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대로가 아니라 말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말이죠, 그거에 대한 놀랐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막 쏟아내는 말을 하니까 진짜 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가 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구름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말이죠, 이거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우선 사진을 보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추미애 의원이 질의를 할 때에 이 곽중근 중장이 말이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죠. 평소에 아마 이분이 이렇게 행위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간에 치켜뜨고 있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이죠, 별도 연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보시면 순간 발언할 때마다 다 해놓은 겁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죠. 그 다음에는 혀를 좀 내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고요, 옆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곽중근 중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12월 14일날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좀 생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야당에서는 초창기에 말이죠, 이 군인들을 상대로 야당 뭡니까, 유튜브를 동원해서 방송을 하고 막 거침없이 막 쏟아냅니다. 뭐 실탄을 가지고 왔다거나 뭐 이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마음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놀란 데다가 말이죠, 이것이 나오니까 막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국민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말이죠,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내란 동조 공범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으면은 우리 국어사전 다 바꿔야 됩니다. 형법, 헌법 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무엇이 답답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내란을 합니까? 왜 폭동을 합니까?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흔히들 이제 군합발 그러는데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계엄은 말이죠. 군인들이 이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요. 질서 유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엄 선포에 따라서 군인들이 나왔다가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해서 대통령이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 넣어서 표현을 못 합니다. 군인들, 별들이 나와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에게 쩔쩔매고, 왜 그래요? 당당하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죠. 국가원로회의라는 정광훈 TV, 국민 행복운동본부에서 개최한 그것을 이제 시청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다가 말이죠. 진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태생적으로 한미 동맹을 벗어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지만은 또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와 말이죠. 협력을 해야지.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러시아하고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나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말이죠. 일단은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없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우리 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전화 가신 것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투입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국방부 장관께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수 지시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사령관님은 시간이 00시 30분과 40분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에 그 시간을 찍혔었을 텐데 그 확인을 안 하고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핸드폰 비화폰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다 반납해서 지금 특전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령관의 폰도 비화폰이고 대통령이 쓴 폰도 비화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작전 당시에는 다 비화폰으로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며칠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죠?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직무가 되기 전까지 비화폰을 들고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어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비화폰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화폰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직무 정지될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통화한 시간도 체크를 안 했어요? 일지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00시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뭔가 그 큰 거사를 하는 줄로 아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황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아까 그 사실대로 얘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회가 열려 회의 중인데 어떤 곳입니까? 국회 경계를 강화하라 그러면 국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러로 무슨 접수가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닌 상태에서 시민들이 애워싸고 있고 한데 어떻게 헬기로 바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예. 헬기가 선회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했다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죠.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빠른 말씨로 거칠었습니까? 대통령이 우왕좌왕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다 끄집어내라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선 비화폰으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차마 그 말을 우리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여단장들한테는 당일날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는 이게 이게 계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이게 더 거기에 염두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더 컸습니다. 확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애곽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에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선관위 셋. 예. 시민. 예. 예, 거기가 선관위라고 네.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